학벌도, 집안 배경도, 선천적인 재능도 없이 압도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는데요. 그 공통점은 쌀이 없는데 어쩌지? 라면 먹으면 되지. 가스가 끊겼는데? 브루스타는 이잖아. 요즘 가장 핫한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그런데 이 부부는 마냥 해맑고 즐겁고 돈이 없어도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은 사는 게 늘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의 핵심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성실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우리는 뭔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뭘 해야 성공하지? 뭘 해야 돈을 벌지? 뭘 해야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이렇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 정작 중요한 두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와 어떤 상태로 하는가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토드 로즈 교수가 학벌도, 집안 배경도, 선천적인 재능도 없이 압도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는데요. 그 공통점은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공식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내적 동기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왜 내가 이걸 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답은 매우 주관적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유 없이 끌리니까, 이걸 하는 게 재밌으니까 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하면서 이미 행복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했던 거죠. 같은 글쓰기여도 언제 성공하려나,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저 글쓰기가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은희 작가는 원고를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계속해서 글을 썼고 성공한 지금도 다른 것에선 전혀 관심도 없이 매일 하루에 16시간씩 글을 쓴다고 하죠. 장항준 감독도 만드는 작품마다 흥행하지 못했지만 영화 제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보상도 인정도 없고 언제 잘 될지, 과연 잘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시간을 견딘 것은 그들이 인내심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정답 없는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그 과정의 재미를 그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고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계속 시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원래 오래 버티면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도 하게 되죠. 성공을 하고 나서도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는 과정이 재밌었던 거니까요. 이렇게 이들은 그 재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진짜 찐 멋진 인생을 사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살아도 늘 불안한 사람은 기본 설정이 생존 모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승진, 연봉, 집값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힘들어도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죠. 생존 모드로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싸워서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안 행복하고 쉬면 불안하고 못 쉬고 계속 하다가 번아웃이 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기존의 자기계발이나 성장 시스템은 모두 생존 모드에 기반해서 우리를 몰아붙였죠. 노력해서 인생을 바꿔라. 안 그러면 너는 루저다. 너만 뒤처지는 인생 살고 싶니? 이렇게요. 반대로 왜 해야 하는지 나만의 이유가 분명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 이것은 곧 놀이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태도를 생존 모드에 대비해서 놀이 모드라고 부릅니다. 놀이 모드로 사는 소수의 사람에게 삶은 놀이터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대신 자기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하죠. 이유 없이 재밌어 보이는 것을 하고 싶은 걸 하는 재미에 빠져 삽니다. 성공도 실패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채 말이죠. 재밌게 노는 아이들이 생명력이 넘치듯이 놀이 모드로 사는 이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같죠? 이런 삶은 돈도 있고 좀 살만해야 가능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는 똑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아도 장항준, 김은희 부부가 그랬듯이 놀이 모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존 모드로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놀이 모드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삶의 무게에 매몰되지 않고 반짝이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기까지 하면서요.
지난 영상에서 창조성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태도가 바로 놀이 모드입니다. 창조성은 여유 있을 때나 누리는 삶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형시켜서 삶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돕는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이죠. 자기 개발을 하든 운동을 하든 나답게 사는 길을 찾든 명상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놀이 모드로 접근할 때, 즉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과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행복할 수 있다. 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훈장, 지위, 명예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찬사도 원치 않는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일, 바이올린, 요트, 그리고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다.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지치기만 한다면, 더는 억지로 버티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같은 상황도 생존 모드로 바라보면 인생은 전쟁터가 되고 놀이 모드로 바라보면 인생은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이 전쟁터 같은 현실을 어떻게 놀이터로 만드냐고요? 그렇죠. 놀이 모드로 사는 게 쉬우면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죠. 생존 모드에서 놀이 모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쟁터같이 사는 생존 모드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명료한 자각, 이완된 행동, 라라였습니다.